동아시아에 잘 알려지지 않은 폐쇄적이고 신비한 나라 조선. 중국, 일본과는 교류가 있었지만 조선을 접해보지 못한 외국인 선교사들과 그 일행들은 조선인들을 처음 보고 매우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접해본 중국인, 일본인들과는 매우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당시 조선인들을 처음 본 이 외국인들은 조선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조선인들은 일본 사람들보다 어깨 위로 머리 하나만큼은 크며 건강하고 잘생겼다. 조선인은 일본인보다 강한 자립심과 자유로운 동작을 보이고 있고 크기와 강한 점에서 중국인과 비슷하고 일본인보다 우월하다. 국민의 좋은 특징과 질적 우월성을 비교하면 조선이 중국에 비해 단연 우위이다. 한국인들은 당혹스러움을 느끼게 할 정도로 활기차다. 얼굴 생김새는 힘이나 의지의 강인함보다는 날카로운 지성을 나타낸다. 한국인들은 확실히 잘생긴 종족이며 체격도 좋은 편이다. 외국인 선교사들이 한국인들을 처음 봤을 때 인상은 매우 콧날이 오똑하고 잘생기고 신장이 크다 라는 것이 그들이 본 한국인들에 대한 공통적인 인상이었습니다. 특히 일본인들과 비교했을 때 머리 하나만큼은 크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현대에 와서도 한국인들과 일본인들의 신장은 확실히 차이가 있죠. 특히 한국인들은 젊은 세대로 갈수록 점점 더 커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과거 못 먹고 못 살던 시절 할아버지 세대들은 영양을 충분히 섭취할 수 없어 평균 신장이 그렇게 크지 않았지만 최근의 젊은 세대들은 성장 과정에서 충분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게 되면서 세대가 젊어지면 젊어질수록 평균 신장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젊은 세대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평균 신장이 오히려 더 작아지는 기이한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것은 일본이 점점 가난해지면서 젊은 세대들이 성장기에 충분히 영양 섭취를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혀져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Fact King. 왜 나라? 옛날부터 우리는 일본을 왜 나라라고 불렀습니다. 일본의 옛 이름인 외국에 들어가는 한자, 외자는 사실 왜소하다는 의미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당시 일본인들의 신장은 유난히 작고 왜소하여 과거 한국인들은 외인이라고 하면 같은 발음의 한자인 난쟁이 외자를 떠올리곤 했죠. 동아시아에서 가장 신장이 큰 민족인 한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일본인들이 많이 작아 보였기에 외인들은 왜소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사실 동남아 국가에 비하면 일본인들의 신장이 그렇게 작은 편은 아니지만 한국인과 비교했을 때 유난히 작아 보이는 것은 다름없는 사실입니다. 한국인의 신장이 동아시아에서 가장 크기 때문에 옆 나라인 한국인에 대비돼서 일본인들이 유난히 더 작아 보이는 것일 수도 있죠. 실제로 한국인들과 일본인들을 나란히 비교해보면 한국인들의 골격이 더 두껍고 신장이 더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세월이 지날수록 일본인들과 한국인들의 평균 신장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인들의 평균 신장은 세월이 지날수록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에 반해 일본인들은 점점 더 신장이 작아지고 있습니다. 한때 한국인들의 평균 신장이 일본인들보다 작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항상 일본인들보다 신장이 컸던 것이 한국인이었지만 해방 이후 50년 동안 한국인은 아시아에서 가장 작은 축에 속했습니다. 일본의 수탈과 6.25 전쟁 이후 초토화된 한국 땅에서 먹을 것이 부족하던 시절 성장기에 영양이 부족했던 한국인들은 클 수가 없었고 1964년 한국의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의 평균 키는 163.6cm로 당시 평균 신장이 166.4cm였던 일본인들보다도 작았죠. 못 먹고 못 살았던 그 시절 우리나라 사람들에겐 밥 먹었냐는 안부 인사가 보통이 되어버렸을 정도로 먹을 게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당시 가난했던 우리 할아버지 세대들은 더 커질 수 있는 기회를 잃고 말았습니다. 한국인의 평균 신장이 일본을 추월한 것은 1994년이 되어서야 일본을 역전할 수 있었습니다. 80년대부터 먹고 살만해지게 되면서 충분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게 돼요. 1994년도에 한국 남학생의 평균 키는 171cm, 일본은 170.9cm로 처음으로 일본을 역전했습니다. 이후부터 매년 한국인들의 평균 신장은 조금씩 더 올라가기 시작하여 현재 한국인 남성들의 평균 신장은 175.5cm까지 올라갔습니다. 영양을 충분히 섭취한 젊은 세대로 갈수록 신장이 커지고 있어 세월이 지날수록 평균 키는 점점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반면 일본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평균 신장이 작아지고 있습니다. 일본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국립성장의료연구센터에서 1969년에서 1996년 사이에 태어난 일본의 성인 남녀 315만 명의 평균 신장을 분석한 결과 키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1978년에서 79년 사이에 태어난 일본 성인들의 키를 확인해 본 결과 남성이 171.47cm, 여성이 158.52cm였는데 반해 80년 도생 이후부터 평균 키는 더 이상 커지지 않았고, 심지어 1996년도 생들은 남자가 170.82cm, 여자가 158.31cm까지 떨어졌다는 충격적인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진들은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2014년에 태어난 아이가 성인이 되는 2034년경에는 남성의 평균 키가 170cm, 여성은 157.9cm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될 정도로 일본인들의 키는 해가 지날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본인들의 신장이 점점 작아지는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저체중 신생아 출산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부터 일본에서는 2.5kg 미만의 저체중 신생아들의 출산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저체중으로 출산된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키가 작은 경향이 나왔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것이 원인 중 하나의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일본인들의 식생활의 질이 점점 나빠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추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때는 미국도 추월할 수 있을 거라던 일본의 버블 경제 시대, 경제 호황기를 겪고 있던 일본에서 일본인들은 그야말로 사치의 극을 달리는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기업들은 항상 일자리가 모자라 신입사원 면접을 보러 오는 청년들에게 교통비로만 수십만 원씩 지원을 해줬고, 면접만 보러 다니면서 받은 교통비로 자동차를 뽑았다는 이야기도 나올 정도였죠. 아르바이트만 해도 수백만 원씩 월급을 받을 수 있어 취업을 일부러 늦게 하는 풍조도 있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취업이 가능한 시대였기 때문이죠. 경제가 호황이었던 만큼 일본의 물가는 엄청나게 비쌌고, 식자재도 다른 나라의 몇 배 이상 비쌌기 때문에 일본인들이 먹는 도시락 하나가 한국 돈으로 10,000원, 20,000원이 넘는 경우가 평범했습니다. 이런 사치에 익숙해 있던 일본의 경제가 버블 붕괴로 순식간에 무너지자 일본인들은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식재료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버블로 올라갈 만큼 올라간 일본의 식료품 가격은 일본인들이 감당하기 힘들어졌고, 먹는 식사의 양을 줄이고 식재료 자체를 줄이기 시작했죠. 버블 붕괴 후 잃어버린 30년을 겪으면서 일본인들의 식생활은 정말로 처참한 수준이 되었고, 이 식생활의 가장 큰 피해자는 성장기의 청소년들이었습니다. 학교 급식만 비교해봐도 일본인들이 어떻게 몰락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이 요즘 아이들의 급식이고 왼쪽이 30년 전 아이들의 급식입니다. 지금 아이들의 아버지 세대들과 요즘 아이들의 식생활은 거의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신체 형성의 가장 중요한 성장기에 영양이 부족한 이런 부실 급식들은 일본의 청소년들에게 바로 그 영향을 끼쳤고, 일본은 젊은 세대로 갈수록 오히려 기성세대들보다 신장이 작아지는 기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본의 경제는 일본인들의 체격에 마저 큰 영향을 끼칠 정도로 크게 몰락한 것입니다. 일본의 경제가 위험하다는 것은 단순히 돈이 부족하다는 것을 넘어 일본인들을 점점 더 작아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일본의 가장 큰 문제는 추락하고 있는 경제를 막을 수가 없어 일본인들의 신장이 작아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식생활의 영양 부족은 앞으로도 일본인들의 키 형성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아버지보다 작은 아들, 아들보다 작은 손주 같은 악순환의 반복으로 미래의 한국인들과 일본인들의 신체적인 격차는 더더욱 벌어져 일본은 다시금 왜소하다는 의미로 외나라로 불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매우 큰 힘이 됩니다.